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발이 차갑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이 시립니다. 따뜻한 방 안에 있는데도 손끝과 발끝만 유독 차갑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 느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손발이 차가운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에 이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맞습니다. 혈액순환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이유 중에는 아마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원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 짓지 못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혈액순환을 개선하려 노력해도 손발이 계속 차가울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내 손발이 왜 차가운지 비로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잠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증상은 60대 이상에서 매우 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증상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나만 이런 건가 하고 혼자 걱정하셨던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증상은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매우 보편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고 지나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발이 차가운 증상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이해하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내 몸에 어떤 신호가 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60대 이후에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까요? 이유는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의 탄력이 줄고 몸 전체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신경의 반응도 예전만 못해집니다. 몸 중심부는 따뜻하게 유지되지만 손끝과 발끝 같은 말단 부위까지 온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만 서늘해도 아니면 실내에 있어도 손발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이유가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원인일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좋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심장에서 시작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유연하게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혈액을 효율적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액이 말단, 즉 손끝과 발끝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은 산소뿐만 아니라 천을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뜻한 혈액이 손과 발끝까지 잘 도달해야 그곳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손발끝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이것이 손발이 차가운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신호는 이렇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 외에도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창백하게 하얗게 보이거나 오히려 보라색이나 파랗게 변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추운 곳에 나갔을 때 손가락이 유독 빨리 하얗게 변하고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면 다시 빨개지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는 혈관이 온도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이 차갑고 동시에 다리가 무겁거나 저린 느낌도 함께 있다면 혈액순환 저하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를 꾸준히 하세요.
걷기는 다리 근육을 움직여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것을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매일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이 한 곳에 고이게 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발목을 돌리거나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해보세요. 셋째, 손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온욕도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 편하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차가워지면서 색이 하얗게 변했다가 파랗게, 다시 빨갛게 변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쪽 손이나 발만 유독 차갑다면 혈관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탄력 저하로 혈액이 손발 끝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이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이유만 알고 계시다가 거기서 멈추십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당장 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고 계신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두 번째 이유는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혈액순환 저하와 비슷한 이야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열을 생산합니다. 이것을 천발생이라고 합니다. 운동할 때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근육이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열 생산이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활동량이 젊었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불편해서,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서 덜 움직이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량도 함께 줄어들고, 근육이 만들어내는 열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천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실내에 있어도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몸 전체의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손발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이 이유와 연결된 현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발이 차갑고 조금 움직이고 나면 나아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신체 활동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하루 대부분을 앉거나 누워서 보내는 편이시고 따로 운동을 거의 안 하신다면 이 두 번째 이유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격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비비는 동작을 30초 해보세요. 손바닥을 서로 세게 비비면 마찰로 인해 손이 따뜻해지고 혈액 흐름도 자극됩니다. 둘째, 자리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탁탁 두드리거나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 여러 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체 근육이 수축하면서 열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집 안에서라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걸어 다니는 습관을 들이세요. 날씨가 좋지 않아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도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넷째, 팔을 천천히 크게 돌리는 동작도 상체 혈액 흐름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양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보세요.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활동량을 늘렸는데도 손발이 계속 차갑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른 원인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나머지 3가지 이유 중 하나가 함께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이 열을 덜 만들어내고
그 결과 손발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활동량을 조금만 늘려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나는 나름 움직이는 편인데 왜 손발이 차갈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세 번째 이유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설마 내가? 하고 가장 많이 놀라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 이유는 빈혈, 즉 혈액 속 철분 부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빈혈이라고 하면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은 증상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빈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벼운 빈혈 상태에서는 손발이 차갑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지는 것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혈이 손발이 차가운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산소를 온몸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산소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빈혈 상태가 되면 이 적혈구의 양이 줄어들거나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몸은 자동으로 중요한 장기인 심장, 뇌, 폐 등을 먼저 보호하려 합니다. 그래서 손끝과 발끝 같은 말단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왜 빈혈이 생기기 쉬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식사량이 줄면서 철분을 포함한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셋째, 만성 소화기 질환이나 다른 건강 문제로 인해 빈혈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우면서 동시에 얼굴이 창백해 보이거나 아랫 눈꺼풀 안쪽이 유독 하얗다면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숨이 쉽게 차거나 이유 없이 자주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이것도 빈혈에 관련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빠진다거나 손톱이 쉽게 부러진다거나 이유 없이 입안이 자주 헐거나 혀가 매끄럽게 느껴진다면 이것도 철분 부족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신호들을 들으시면서 나 이거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조금만 더 봐주세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세요. 붉은 살코기, 간, 굴, 바지락, 시금치, 두부, 검은 콩, 검은 가해 등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철분은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시금치나 두부를 드실 때 귤이나 토마토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커피나 녹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이 많은 식사 직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을 잠시 피해주세요. 손발이 차갑고 위에서 말씀드린 신호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빈혈 여부는 간단한 혈액 검사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 확인된다면 의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철분제 복용이나 식이 조절을 하시면 증상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철분제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의 지도해 드셔야 합니다. 임의로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생기면 몸이 말단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손발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이게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해결해도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원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유로 가겠습니다. 이 네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거랑 손발이 차가운 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그날 유독 손발이 더 차가웠구나 라고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긴장과 스트레스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과 스트레스가 연관이 있다니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통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소화가 되고 호흡이 이루어지도록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경 시스템입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긴장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교감신경이고 다른 하나는 편안한 상태에서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이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빠르게 위험에 대비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몸은 중요한 장기로만 혈액을 집중시키고 손끝과 발끝 같은 말단 부위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 공급이 줄고 그 부위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시험 볼 때 손이 차가워졌다거나 중요한 발표 전에 손발이 싸늘해졌다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이 원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왜 이게 더 문제가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가 끝나면 금방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 상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손발이 차가운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수면 문제, 소화 문제, 만성 통증 같은 것들도 몸을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만들어서 자율신경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날 또는 잠을 못 잔 다음 날 손발이 특히 더 차갑게 느껴지신다면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이 차가우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이 잘 안 오는 증상들이 함께 있다면 자율신경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나 온도 변화와 상관없이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손이 특히 차가워진다면 이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째, 복식 호흡을 하루에 2번씩 연습해 보세요. 숨을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배가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5분에서 10분 동안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복식호흡 후에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뜨거운 것을 급하게 마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온도의 차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마시면 손의 온기도 전달되고 마음도 안정됩니다. 셋째, 주무시기 전에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감사한 일을 한 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시면 자율신경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걱정과 긴장을 내려놓는 연습,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 연습에 더 진지하게 임하게 되실 겁니다. 긴장이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항상 손발이 차갑고 가슴 두근거림이 잦거나 극도의 불안감이 지속된다면 자율신경 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말단 혈관이 수축하면서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5번째 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전혀 연결 짓지 못하고 계신 원인이라고요. 이것을 모르면 다른 4가지 원인을 다 해결해도 손발이 계속 차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이유는 60대 이상 여성분들에게 특히 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5번째 이유는 갑상선 기능 저하, 즉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상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갑상선은
목 앞쪽, 목젖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의 작은 기관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역할은 매우 큽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속도를 조절합니다. 쉽게 말하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엔진 속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 몸의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천도 잘 유지되고 에너지도 충분히 생성됩니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즉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몸의 엔진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 열 생산이 줄어듭니다. 열 생산이 줄어들면 천 유지가 어려워지고 특히 말단인 손발이 차갑게 느껴지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60대 이상에서 특히 여성에게서 상당히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초기 증상이 워낙 천천히,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신호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발이 차가우면서 동시에 이유 없이 살이 찌거나 체중이 늘었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예전보다 나빠진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관련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졌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졌거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거나 목소리가 쉽게 쉰다면 이것들도 갑상선 기능 저하의 신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갑상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동시에 있으면서 손발도 차갑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는 생활 습관만으로 완전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셀레늄과 아연이 있습니다. 셀레늄은 브라질 너트, 참치, 달걀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굴, 소고기, 호박씨, 두부 등에 풍부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혈액검사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단이 된다면 갑상선 호르몬 보충 치료를 통해 증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 손발이 따뜻해졌다, 피로가 줄었다, 몸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저하 관련 증상들이 두세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내과나 내분비내과에서 갑상선 기능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자체는 어렵지 않고 이른 발견과 치료가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될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열 생산이 줄어들면서 손발이 차갑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60대 이후 손발이 차가운 진짜 이유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혈관의 탄력이 줄면서 손발 끝까지 따뜻한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근육이 덜 움직이면 열 생산이 줄어들고 손발이 더 차가워집니다. 세 번째는 빈혈, 즉 철분 부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운반하지 못하면 몸이 말단 부위로 가는 혈액 공급을 줄입니다. 네 번째는 긴장과 스트레스입니다. 교감신경이 과하게 활성화되면 말단 혈관이 수축하면서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몸 전체의 대사가 느려지고 열 생산이 줄어듭니다. 이 5가지 이유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일 수도 있고 2가지 이상이 함께 작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가운 증상은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드릴 마지막 한 가지 생활 팁은 이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기 전 온기 루틴 3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손과 발을 5분에서 10분 담가두세요. 혈관이 이완되면서 손발 끝까지 혈액이 잘 흐르게 됩니다. 둘째, 누워서 복식 호흡을 3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배가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자율신경이 이완되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얇은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발이 따뜻하면 잠도 더 잘 들리고 혈액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이 3가지 루틴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의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거나 갑자기 악화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손발이 차가운 느낌이 아침에 더 심하신가요? 아니면 저녁이나 밤에 더 심하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같은 증상으로 걱정하시는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60대 이후 여러분의 건강에 진짜로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